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성차별적 대화와 개선안을 모아 발표했는데요. 아빠 다리를 다리 모양을 본따 나비다리로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널리 쓰이는 형님반이라는 명칭은 성별 구분 없는 7세반이나 나무반으로 고쳐야 하고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대화할 때 성별 아닌 개인 특성에 맞춰 대화하는 편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쁜 혜민이보다 밝은 혜민이가 더 성평등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고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빠 다리를 나비 다리로 배울 우리 아이들은 크면 행복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까요? 2020년 11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어떤 소송이었고 왜 건보는 패소했는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한 거예요. 일단 결과 어떻게 보세요? 참담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참담하다.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로 또 담배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데 오늘 판결이 있고 건보공단 김효기 이사장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센터장님이 참담한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이 500억 원이라는 배상금을 요구한 거죠.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 회사들에게 500억이라는 배상금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일단은 담배가 이제 국민들에게 끼치는, 흡연자에게 끼치는 그 건강적 피해들이 있죠. 질병에 걸리면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돈을 이렇게 치료비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던 게 2014년인데 그 전년도 2013년 기준으로 이제 공단이 판단하기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이제 공단이 지급하는 진료비가 약 1조 7천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 그 중에서 뭐 다 우리가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굉장히 그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폐암 중에서도 편평세포암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원인을 흡연과 아주 깊은 원인을 가진 그런 질병에 걸리신 분들의 데이터만 모아서 이제 약 3,465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 진료비로 사용했던 돈을 계산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흡연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중에 아주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 소세포암, 편평상 피세포암, 그리고 후두암. 후두암 중에 편평세포암. 네,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치료비를 건보가 얼마나 보상했는지를 책정해서 500억 원이라는 배상금을 책정한 건데요. 2014년부터 배상금 청구 소송을 시작했는데 1심 판결이 6년 후에 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총 15번 변론이 진행을 됐는데 재판부가 4번이 변경이 되었어요. 재판부가 한 번 변경이 되고 나면 지금 이 소송이 뭐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재판부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소송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담배 회사가 전형적으로 이런 소송 가운데서 딜레이 전략을 씁니다. 이게 계속 시간을 끄는 전략도 쓸 것이고 뭐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런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끌게 한 뭐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6년이라는 시간 사실 긴 시간이고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 건보 입장에선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건보도 노력은 하셨겠지만 일단 건보의 폐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소송 전략을 준비하고 또 그런 부분에 저도 참여하고 같이 일을 했지만 네.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여론의 관심을 만들어내는 게 실패하지 않았나. 사실 지금 뭐 담배가 몸에 나쁜 거예요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재판부는 그 결과를 동일하게 만들어주지 못한 상식 수준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국민적 여론이 관심이 많으면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이슈를 보더라도 지금 쟁점상 들여다보더라도 과거에 있던 판례에 근거하기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정보들을 더 얻어내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공단만의 소송이지 않았나. 주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떤 내용과 어떤 그 쟁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2014년도에 그 일반인이 우리 실제로 이제 환자가 서술 제기했던 개인 소송에서 나왔던 그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지금 동일하게 나온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뭐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그 소송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개인 흡연자들이 KTN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적이 있었죠. 담배 소송을. 그렇죠.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 이미 8년도, 9년도 이때 두 개의 소송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4년도에 있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 2014년 2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지고 나서 바로 이제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오늘 1심 판결이 난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라서 판결의 결과는 오늘 나온 결과나 그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이나 크게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변함없고 재판부에서 말하는 논거와 주장도 그 개인이 소송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흡연과 폐암의 이번에 쟁점이 뭐 여러 개로 구분이 되지만 네. 뭐 공단이 소송을 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그 개별 환자 한 명 한 명이 입은 피해에 대한 것을 공단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리 소송을 한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공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 했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지만 어쨌든 판결에서는 자격이 없다. 어차피 공단은 환자에게 뭐 그 치료할 비용을 지불하는 게 너의 기관의 고유의 업무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기존의 소송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그렇죠. 흡연과 폐암의 발병 간의 그 인과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담배 회사가 담배를 만들 때 좀 더 덜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 뭐 그런 노력을 아예 안 했다라고 한다라든지 담배 회사가 뭐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저타르 저니코틴이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를 써서 담배를 판매한 부분에 대한 뭐 불법 행위가 있었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다지 과거의 판결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주체가 흡연 환자였고 전에는 지금은 건보인데 네.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센터장이 설명하신 것처럼 흡연의 직접적인 손해 주체가 건보공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송 제기 자체가 좀 부적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또 건보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미 캐나다 같이 유사한 이 소송에서 승소한 케이스도 자꾸 공부를 하면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단이 충분히 어쨌든 그 치료비를 지급을 했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곳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진행을 한 거고 그렇죠.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심이 되든 뭐 항소를 하게 된다면 더 싸워야 될 어떤 그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보 입장에서 무슨 치료비를 우리가 이렇게 냈으니 치료비를 내놔라 이래서 소송했겠습니까? 지금 김용희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담배의 명백한 피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이제 개인이 싸우기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한 걸로 보이는데 소송에서 이번에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담배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외에 흡연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담배로 인한 질병이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에. 뭐 과거에도 동일하게 우리 사법부는 그렇게 판단해왔고 네. 앵무새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판단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현재 이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담배 회사가 전형적으로 뭐 자동차 배기가스도 폐암을 일으키고 주변에 있는 생활 유해가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나 다른 나라의 승소 사례를 보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송이 100%에 대한 책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폐암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90% 정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이거를 완전히 무죄처럼 판결하기보다는 어느 부분적으로라도 문제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담배 회사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사실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향과는 정말로 뒤처져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온 상황인 거죠. 센터장님 앞서 캐나다 사례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제적으로 담배 회사가 한 나라의 건강보험 관련 공기업의 배상 소송에서 돈을 물어준 사례가 지금 있는 건 거죠? 그냥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담배와 관련된 소송이 미국의 이제 주정부죠. 46개 주정부가 네. 담배 회사를 상대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료비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너네가 배상을 해라,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소송이 1900년도 중반부터 계속 일어났고요. 그게 1998년도에 저희가 MSA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쓰지만 담배 회사와 주정부 간에 서로 합의를 이루는 판결이 있었어요. 이거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미국의 이 법적 시스템으로는 이제 판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이제 그 합의에 보면 담배 회사도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일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돈을 이만큼 정부에다 내고 또 주정부 입장에서는 너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으니 혹은 우리가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도 더 이상 소송하지 않을게. 뭐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 네. 이후에 지금 말씀드렸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승소하는 또 실제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케이스도 있고. 근데 이번에 그 피고에 해당하는 담배 회사가 세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들 회사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다른 나라에서의 동일한 소송에 또 이렇게 진행을 했던 회사들인 거죠. KT&G를 빼고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렇죠. 다 다국적 담배 회사들이니까. 필립모리스나 BAT는 다국적 담배 그렇죠. 회사니까. 그런 곳에서는 패소하거나 혹은 뭐 합의를 하는 그런 동일한 내용을 한국에서는 그런 결과를 안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조금 뭐 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국민으로 살면 담배 회사의 책임은 없다라고 들어야 되고 미국이나 캐나다 국민으로 살면 담배 회사가 잘못한 거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지. 우리 사법부도 그렇게 인정했지. 이런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동일한 회사를 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공단의 문제만이라든지 여러 이 사법부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국민적 관심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처음에 참담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거군요. 네. 담배 회사에서는 얼마나 명운이 걸린 문제겠습니까? 이 재판이 정말 목숨을 걸고 뭐 했을 것 같은데 건보에서는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보가 전략을.
저는 법적인 전략이야 제가 법적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법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담배 분야의 전문가들, 또 해외 사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번 소송을 준비할 때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는 전략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도전이 필요하거든요. 네.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공단만 버려둘 게 아니라 공단 홀로 싸우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학자, 관련 부처 모든 이 관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될 때고 또 과거의 재판, 특히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면 결국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야 재판부도 부담을 느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훨씬 더 금연운동이 이게 발전해야 될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고 네. 또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이 상황에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금연운동을 하는 금연 관련된 학자들이 또 정부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전도 필요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합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건보공단 담배상 상대로 500억대 소송에 관해서 6년 만에 패소했는데요. 한국담배규제연구 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